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오늘은 잭슨홀 이야기 잠깐 하고 ASIC 칩이라고 요새 인기가 한창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칩이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진짜 빨리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또 아이디어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그때그때 괜찮은 기업이 나오거나 시황을 제가 뭐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매일 드리려고 하지만 뭐 매일은 못 드리지만 거의 그러고 있지만 이게 시간이 어쨌든간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게 사실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카카오톡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주머니 투자자문이라고 이번에 정식으로 금융위에 등록되고 허가를 낸 제도권의 투자자문사랑 협력을 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기로 했으니까 고정 댓글 밑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시황도 뭐 아침마다 올라갈 거고요. 괜찮은 기업 있으면 분석 자료도 올려드릴 거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시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럼 조만간 같이 이제 하는 이 자문사 팀들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 왔는데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한번 같이 찍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영상이 없을 것 같고 모레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혹시 뭐 안 올라오면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얼마 있으면 열리죠.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도 하고 파월의 이제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미팅 무슨 이야기를 할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1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이 뭐 하는 데냐면 매년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경제 관련 이야기도 하고 뭐 통화 정책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죠. 왜냐하면 연준 의장들이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역대로 좀 이 미팅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몇 번쯤 있었습니다. 예전에 벤 버냉키라고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QE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때 뭐 헬리콥터 벤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막 뿌려댄다 이래서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좋아했던 이분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 의장을 굉장히 길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2010년에 QE2를 그때 잭슨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서 폭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사실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되게 시장에 굉장한 뉴스였거든요. 아주 흔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 때라서 시장에 좀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 파월도 몇 년 전에 2022년인가 그때 뭐 고통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나는 싸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박살난 적도 있고 이때는 막 인플레랑 싸운다 그래가지고 유가도 막 10몇 달러가 막 뚝 떨어지고 막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올해의 잭슨홀은 과연 충격이 있을 것이냐를 두고 걱정이 요새 많죠. 최근에 특히 이제 트럼프랑 파월의 사이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죠 파월을. 파월이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잭슨홀이기 때문에 폭탄 발언을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야 다 끝났는데 뭘 마지막 해 그러겠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뭐 좀 하다가 말겠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잭슨홀 이후에 사실 시장이 막 심하게 작살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이 잭슨홀이 소문만 엄청 무성하다가 그냥 먹을 거 없는 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번 잭슨홀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전환기에 있는 노동시장, 인구 통계, 생산성,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다룬다라고 합니다. 인구 통계는 이제 뭐 고령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생산성은 AI 이야기도 좀 할 것 같고 거시경제를 보면 마가 이야기도 할 것 같고 물가 이야기 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금리 인하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주제에 전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레이버 마켓 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 전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걸로 사람들이 긴축해서 완화로 전환을 하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럼 좋죠 우리 입장에선 잭슨홀에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이제 매가 비둘기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9월 FMC로 이제 관심이 넘어갈 거고
그럼 기대가 이제 막 모락모락 더 커지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요런 그림이 될 것 같고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떤 업종이 뜨게 될 것이냐. 이거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통화 정책이 매에서 비둘기로 갈 때, 그러니까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변화가 있을 때 코스피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종별 수익률이 어땠냐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많지만 얼추 쭉 살펴보고 보니까 캡처해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요거 이게 아주 뭐 일률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 회의가 있기 전에 좋았던 기업들이 그 전환이 되는 회의 이후에 살짝 좀 둔화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소외받았던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기업들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요게 이제 미국 쪽 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쪽 자료랑 비교를 좀 해보면 걔네는 그 전환이 일어날 때 원래 잘 가던 애들이 더 잘 가는 흐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린 조금 다르게 잘 가던 애들이 조금 뭐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덜 움직이고 소외됐던 애들이 싹 살아나는 이런 패턴이 보여서 지금까지 어쩌면 조금 어려웠던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제 올해 수익률이 시장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 업종들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 있을 거고요. 바이오 있을 거고 2차 전지 있을 거고 반도체 그중에서도 좀 소부장 쪽 이쪽이 상당히 처져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마침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얘기를 했었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를 하나 보실 텐데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는 논리의 기본이 되는 건데 HBM의 TAM 전망입니다. TAM은 이제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시장 규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2023년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5천억 정도였던 HBM의 마켓이, 그러니까 맨 밑에 파란색 어두웠게 돼 있는 조기를 보시면 이게 23년에 40억 달러 정도 됐던 HBM 마켓이 작년 24년까지 170억 달러, 23조 한 6천억까지 커졌고 올해 전망은 128%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작년부터 27년까지로 3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 3년 만에 예상치입니다만 810억 달러, 112조가 넘는 시장으로 5배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전망에서 이제 논리를 시작을 해보는 건데 그 성장의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국가 단위의 AI 투자, 소버린 AI라고 하죠. 이게 내년부터 가시화가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뭐 중동에 가서 AI 얼라이언스 막 맺으면서 발표된 게 계약 규모만 뭐 2조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투자가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앞으로 AI 칩을 사가는 고객이 일단 다양화된다라는 거. 근데 고객 믹스가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사가고 쟤도 사가고 쟤도 사가고 해야지 얘한테만 이제 얽매여가지고 얘한테 그냥 내 물건을 다 쏟아붓고 앉았잖아. 그러면 얘가 나중에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얘가 안 하겠다 그러거나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 고객 믹스를 갖고 있으면 내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년에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R200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B300 대비 HBM이 탑재되는 용량의 증가가 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성장이 좀 더딥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셔도 HBM의 TAM을 보면 25년에서 26년으로 갈 때는 성장이 그렇게까지 막 늘어나지 않고요. 맨 위에 있는 GPU 칩당 평균 HBM 용량을 봐도 25년의 전망치와 26년의 전망치가 별로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R200이 지금의 제품에 대비해서 HBM이 그렇게 대당 들어가는 탑재되는 용량의 증가가 없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더딜 수 있겠지만 27년에 출시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 R300은 HBM4E 1테라가 탑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탑재 용량이 번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아까 그 그림에도 보면 26년 맨 윗줄에 240이라고 써 있는 거에서 240기가에서 27년 되면 318기가로 상당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럼 HBM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셋째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ASIC 반도체를 사용하는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각 ASIC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요게 사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ASIC 반도체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뭐 인테그레이트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스페시픽하다 해서 특정 용도에 맞는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뭐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 이 AI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고 많이 쓰이는 요 GPU가 기가 막히게 좋고 많이 쓰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범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다 쓰이려면 사실 이게 기능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래픽에 쓰는 게 있을 거고, 언어 뭐 분석에 쓰는 게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 다 쓰일 수 있는 GPU는 사실은 과한 거예요. 과하게 기능이 많고 무겁고 비싸고, 그렇죠? 예, 더럽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기업들이 비용적으로 상당히 곤란해 하거든요. 근데 이 GPU에서 내가 만약에 나는 그래픽만 할 건데, 거기 언어 연산이니 뭐니 뭔가 온갖 게 다 들어있잖아요, GPU엔. 요건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래픽에 쓸 거거든. 그럼 기능을 GPU에서 기능을 확 줄여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기능만 특정하게 발달돼서 그것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칩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ASIC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그냥 용도에 특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이 설계도 하고 많이 사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AI 시장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ASIC 칩도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이 정말 무식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 이 ASIC에 들어가는 HBM의 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구글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월간 자기네가 이제 처리하고 있는 토큰이 980조 개가 된다고 했거든요. 980조 개, 한 1000조 개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작년 4월 1년 정도 전만 해도 한 달에 10조 개였습니다. 이 처리해야 되는 토큰이. 근데 10조 개였던 게 1년 조금 넘었는데 980조 개로 거의 100배가 늘어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ASIC가 나올 때는 그 안에 DDR 칩도 넣고 HBM도 칩도 넣고 해가지고 이걸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내후년 27년부터는 요 ASIC 칩도 HBM으로만 꽉 채운 그런 ASIC 칩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까지 주요 ASIC 칩에 탑재되는 HBM 용량이 증가되는 예상치인데, 23년이랑 비교를 해도, 아니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이 시장이 코앞에 왔다는 거고, 이 칩에 이제 유명한 기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브로드컴이 있고 뭐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얼마 전에 브로드컴이 매출 전망치를 내놨는데, 작년 기준 AI 반도체 매출이 82억 달러였는데 내후년 27년에는 72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 AI 반도체 매출만 거의 한 9배? 그 정도 되는 거죠. 8, 9, 70이니까. 마벨 테크놀로지도 전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시장 규모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또 올렸거든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ASIC 칩이 HBM 시장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R300이 27년에 나오는데, 그 R300에 HBM4가 지금 이제 아주 고용량이 탑재가 될 건데, HBM4라는 게 사실 뭐 시작도 안 했고 만들기도 어려운데 물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막 그 가격이 박살이 난다, 그런 상황이 올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적어도 몇 년간은 꾸준히 상당히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삼성전자도 HBM4에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승부를 비슷하게 볼 수만 있어도 아예 다른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고, 거기다가 요즘 파운드리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 체인은 뜰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당분간 꽤 관심 있게 보고 또 종목도 찾아보고 할 계획입니다. 뭐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또 이제 괜찮은 기업 나오면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사실 이게 조금 이제 시의성으로 좀 떨어지죠. 시황도 그렇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전달을 드리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주머니 투자자문이라고 이번에 정식으로 금융위에 등록하고 허가를 낸 제도권의 투자자문사와 협력해서 정보를 전달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고정 댓글 가시면 제가 달아 놓을게요. 글로 들어오시면 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